2020 증시 핫테마 탑5 5위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 인버스. 대규모 투자 손실을 일으켰던 이슈가 5위로 뽑혔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따상따따상 공모주 열풍. 단연코 뜨거웠던 공모주 열풍이 4위로 뽑혔습니다. 2020 증시 핫테마 세 번째. 어지럽다 어지러워 코로나19 관련주. 진단키트부터 백신, 치료제까지 코로나19 관련주가 세 번째로 뽑혔습니다. 2020 증시 핫테마 2위. 더 러브 삼성전자인 테슬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테슬라. 오늘의 탑2로 뽑혔습니다. 1위는요. 하루 만에 2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한 동학개미의 힘. 코로나19와 처음 보는 동학개미. 오늘 핫테마 1위로 뽑혔습니다. 정말 올해는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탑5를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과연 우리 주식 파트너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이슈를 좀 선별을 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준 부장님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부장님은 이 중에서 좀 어떠한 이슈를 좀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첫 1등을 한 그 테마로. 먼저 질문을 드려서 지금 1등을 아닙니다. 보신 것 같은데. 네. 동학개미 힘이 워낙 대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한자로 좀 말씀드리면 이인동심, 기린당금이다라고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세 살수도 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동학개미 힘이 이렇게 대동단결한 적은 저도 주식 10수년째 하는데 이렇게 강할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합심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동학개미들 또 강하게 뭉쳐서 외인 기관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체적인 수급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연코 이 동학개미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뭐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 시장의 테슬라가 있는데 정말 투자자들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받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8만 1,000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면서 뜨거운 이슈, 오늘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 종목들 전반적인 투자 의견 이태호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김승준 부장님 뒤를 이어서 네. 2번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연말은 이제 배당락이 또 있고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12월 또 양도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 어쩔 수 없이 소외감을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손들이 또 매도세가 강해서 아마 좀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이 강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형주로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 실현을 잘 하셨을 거라고 좀 보시고요. 내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이런 시장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비중 축소를 하는 좀 관점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이슈들 단연코 뜨거웠고요. 오늘까지도 이슈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공모주 청약 열풍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공모주에 대한 질문도 드려볼 텐데 정말 명신산업도 그렇고요. 네, 오늘까지도 맞습니다. 진짜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네.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리뷰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이 나오고 이 기대감이 일단 현실화되면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공모주들이 뜨거웠을 때 네. 그만큼 청약에 대한 어떤 열기가 좀 뜨거웠잖아요. 힘들게 청약을 뚫고 이 청약을 받으셨다면 이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뭐 점상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나한테 수익을 줬다 하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더 가격지하고 더 있다가 거의 대부분 뭐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빅히트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상승한 이후에 거의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그 기대감 속에서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더 안 가고 줄줄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들게 청약을 뚫고 가셨다면 수익을 줄 때는 이미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1억을 넣으면은 5주, 4주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 공모주에 대한 청약 열풍이 뜨거웠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올 때는 수익 실현해라라고 내년에 대한 뭐 전략까지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수익만 있으면 좋으련만 수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 어려운 시기도 함께 있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가 등장을 하면서 ETF 원유 선물과 관련된 그런 급락도 있었고요. 그 선물 지수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일어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 하락을 예상을 해서 3, 4월에 고버스라고 하죠. 인버스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 지수가 뜨겁게 상승을 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좀 심각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김승준 부장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원유 선물로 피해가 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맞습니다. 거의 지금 그 당시에 개인들 엄청나게 매수세가 몰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유하셨다고 하면 거의 90%에서 95% 사이 마이너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선물 시장이나 또 옵션 시장이나 개인들이 들어가서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차라리 인버스나 또는 레버리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원유 선물이나 그다음에 선물이나 그다음에 옵션 매매는 개인들이 매매에서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그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하셔서 내년에는 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뭐 인버스 그 곧버스라고 하는 뭐 2배를 반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하신 다음에 내년에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좀 안정적인 수익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